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행정쟁송법 2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쟁송법 2기에서는 일단 우리 행정쟁송에 있어서의 모든 것 다 이제 정리할 겁니다. 다시 총복습할 거고, 사례 이제 본격적으로 마스터 해야 되는데, 모든 사례를 다 공식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식으로 대입되지 않는 뭐 최신 판례와 관련된 사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프린트로 또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개정판 내야 되는데, 네. 항상 출판사에서 인원이 소수다 보니 내 책이 안 팔린다. 네, 뭐 이렇게 해서 네, 개정판 내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새롭게 뭐 추가될 뭐 프린트나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2기 때 네, 각각 시간에 맞춰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1기 때부터도 예, 우리 사례집으로 또 정리했던 부분이니까 예, 그 내용을 또 바탕으로 계속 복습하자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2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요. 이제 다른 과목하고도 같이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짝 복습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뭘 정리해야 되나 이 공부하다가는 다른 과목이 또 머릿속에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중구난방 될 수 있는데 행정쟁송법만큼은 차례차례 하나하나 이제 단문 정리해 가면서 또 조금 미흡한 부분들 보충해 가면서 2기 때 모든 걸 완성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기 때는 정말 외웠던 거 또다시 한번 확인 사살하면서 최종 정리하셔야 될 때죠. 3기 때는 정말 시간 없다라는 거예요. 네, 답안지 써보는 연습도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출제 유력한 또 논점들 계속 써보는 연습 뭐 이제 그런 것들 해야 되니까 2기 때 모든 걸 완성한다라는 마음 자세로 또 2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항상 제가 주력이 또 경찰 쪽이다 보니까요. 네, 경찰 쪽에서는 오히려 뭐 삼천부 책을 찍었다 하면 다 절판돼서 또 책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출판사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데, 네. 우리 이 행정은 아직까지 소수라, 네. 책도 안 내주는, 네. 네. 이 서름을 빨리, 예. 극복해야 되는데, 뭐, 여튼 프린트가 조금 또 이제 많을지 언정 잘 또 이제 나중에 2기 마칠 때쯤 차례차례 잘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뭐 제본을 한다든지 역시 자료 정리하면서 결국 자료도 뭡니까? 기본서를 바탕으로 조금 더 추가된 자료죠. 그래서 기본서에 자꾸 뭔가를 이제 필기도 유도할 거고 할 테니까 저 2기 강의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프린트 내드렸는데 일단 올해 시험에서 유력한 테마가 이제 행정심판법에서 나올 때가 되었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행정심판법도 소송의 일반적인 내용을 또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바로 프린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시험 보고 시험 강평 간단히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프린트물 플러스 사례집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기 때는 기본서 플러스 사례집 늘 지참하시고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법조문 더 조금 세부적으로 이제 심화해서 살펴볼 건데, 뭐 법조문은 뭐 기본서 뒤편에 있으니까 뭐 거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여튼 한번 이제 행정심판법 오늘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한번 보시면요. 행정심판법.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행정심판의 의의에서 우리 기본서를 한번 펴보시면요. 기본서하고 같이 한번 넘겨가 보시면서 오늘 프린트로서 행정심판법 전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심판법 기본서 P157페이지 여기 펴주시죠. 그리고 이 이의신청 구별 이것도 2020년도 우리 노무사 시험에 기출된 바 있는데 올해 또 나올 가능성 크다. 이유는 행정기본법에서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인 절차 그리고 처분의 재심사 제도라고 하는 이 행정기본법 이제 시행된 게 2023년 3월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특히 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잘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프린트로 본다면요. 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에 있어서 결국은 행정심판 의수구, 이의신청 의수구.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심판법상 특별행정심판도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행정심판을 용어가 이의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거. 이거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 프린트 오른쪽 위에 여백에다가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방이라기보다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들요. 가 재결을 하죠. 소유자 등에게.
그렇죠. 이게 재결이란 단어가 있지만 이게 원처분이었다라는 거죠. 이 왜 재결이 등장했습니까? 항상 어떤 공익 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데 이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네, 그랬을 때 이렇게 재결 신청하더라. 단어가 재결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런 재결은 보상금 관련 재결이 있을 거고 수용 여부 결정하는 재결이 있는 거죠. 뭐 여튼 그건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 그럼 이 재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면 이때 뭐라고 적혀 있냐? 이의 신청할 수도 있다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어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토위에. 그래서 이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을 우리는 이의 재결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죠. 네. 여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요 이의 신청이 뭡니까? 이게 말 그대로 특별행정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두고 난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과 이의 신청을 구별해 보자라는 거예요. 즉 개별법상에서 특별행정심판이라는 것을 용어가 이렇게 것처럼 이의 신청이라는 용어로 붙여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실질적인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이의 신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꼭 두 문자로 굳이 나타내 본다면 실로서 정리해 놓고 그 다음 또 뭡니까? 오리지널 이의 신청은 보통 처분청에 대해서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단순한 진정으로서의 이의 신청이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행정청이 갑에게 어떤 땡땡 처분을 내렸을 때 갑이 이렇게 이의 신청하더라라는 거.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정기본법에서도 제정되어 있는 이것이 말 그대로 단순한 진정, 의미로서의 이의 신청. 그래서 이 이의 신청은 왜 하냐? 이 행정청의 직권, 발동, 촉구를 의미한다 이런 거죠. 이 처분 좀 직권 취소해 주세요. 당신이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이의 신청하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이게 실질적인 이것은 단순한 이렇게 굳이 두 문자로 나타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 수업 157페이지 봐보면요. 첫 번째 위에 2번 문제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이의 신청 중에서는 이렇게 그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정심판,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과 그 다음 단순한 진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을 구별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왜 구별하냐? 청결기사 이 두 문자로 외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일 첫 번째죠. 이의 신청 후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요. 단순한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 얘기라고요. 이것이 행정기본법에 또 규정되어 있는 거고. 네. 자, 그런데 이런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의 경우에는요. 우리 행정심판법 51조 이게 중요하죠. 우리 행정심판법도 앞에 있는 정의 부분이 중요하고 나중에 법조문 살펴볼 때 또 어디가 중요하냐? 이 49조 언저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49조, 50조. 49조가 뭘까요? 행정심판법 49조. 재결의 기속력 조문이에요. 행정심판법 49조. 그 다음 50조는요. 이 재결의 기속력 중에서도 재처분 의무, 실효성 담보 책임, 직접 처분 조문이에요. 50조의 2는요. 간접 강제 조문이에요. 그 다음 조문이 51조예요. 이게 뭐냐? 이것도 중요한 조문입니다.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 조문이에요. 우리 오늘 이 조문들 다시 다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뒷부분에 있다 이 말이에요. 49조. 우리 사구 깽판이라고 우리 일기 때도 했는데 49조의 재결의 기속력 조문. 그리고 이 재결의 기속력 중에서도 행정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재처분 의무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재처분 의무 불이행하는 경우에 구제수단과 관련된 게 직접 처분한 게 또 소송과 달리 또 있더라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정리할 건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51조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으로 본다면 이 이의 신청이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 즉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얘네들 구별함에 있어서 실익은 그래요.
이거냐 볼 때 이 결정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이 중요하고 또 구별 기준에서 불복 절차 기준설에 따라서 그런 행정심판을 불복 수단으로 두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또 구분한다 이런 거지. 네, 그래서 이런 점 다시 잘 보신다면 그래요. 구별 실익 또 읽어보겠습니다. 기본서 157페이지 그대로 암기하고 계셔야겠다라는 거죠. 자, 이의 신청이 이거 해당된다 이 말이. 실질적으로 행정심판 성질을 갖는 것이라면 행정심판법 적용받게 되더라. 따라서 이의 신청을 거쳤다면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더라. 이게 조문 51조. 그죠? 네,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해서 아무리 개별법에서 용어를 이의 신청이라고 해놓았다 하더라도 그 이의 신청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행정심판이 규정돼 있지 않다면요. 아, 이게 실질적인 의미의 행정심판이구나 라고 이해하겠다라는 거라고요. 되셨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진정의 성질을 갖는 이의 신청이라면요. 이의 신청 거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심판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요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요 청과 관련해서 이제 이것도 중요하죠.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즉 여기서도 이 이의 신청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이니까 이에 대한 이 결정은 뭡니까? 이게 재결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요 경우 단순한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요. 이것은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원처분 그대로 유지하는 거니까 아무런 의미 없고 만약에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져서 이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요. 그 직권 취소하는 것이 새로운 처분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게 적혀 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의 신청이 실질적으로 행정심판 성질을 갖는 것이라면 이 이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어떤 결정 이것은 재결이더라라는 거죠. 따라서 이 재결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확인행위에 해당한다. 확인행위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 이 확인행위인 거죠. 우리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또 머릿속에 떠올리면 뭐였습니까? 공통수확이 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변적인 게 공증은요.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 하는 것. 확인은요.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재결은 서로 다툼이 있는 위법하냐 적법하냐 이런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즉 이런 행정청의 결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확인행위에 해당되니까 처분성이 또 인정되더라라는 거고. 그런데 단순한 또 단으로 본다면 이것은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지금 직권 취소 발동이죠. 네, 직권 취소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 취소. 이 처분을 직권 취소해 주세요. 이런 거. 네. 그렇다면 만약에 받아들여졌다면 이 처분 직권 취소하니까 요 자체가요. 새로운 처분으로 볼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거죠. 네. 다시 한번 그대로 또 잘 배우셔야겠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구별 이것과 관련된 거 또다시 올해 출제 유력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케이스 포섭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청결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 넘어가 봅니다. 자, 제소기간 특례 규정. 이것도요. 제소기간 특례 규정이 뭡니까? 우리 소송법에 적혀져 있는 만약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그 기간이요. 재결소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다. 이거죠. 이게 제소기간 특례 규정이다. 이 말이에요. 제소기간 원칙적인 제소기간은 뭐예요? 안에 있니? 이거죠.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거죠. 이게 원칙적인 제소기간인데 만약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소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즉 행정심판 막 거친 그 과정의 시간은 빼주겠다라는 거죠. 네, 그게 이 제소기간 특례 규정이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이라면요. 그래요. 그 빼주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결소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제소기간 기산하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단순한 진정의 의미에서의 이의신청이라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행정심판이 아니니까 원래 이 처분이 있었을 때 이 처분이 1월 1일 날 있었고 이의신청을 한 1월 7일 날 했고 이 이의신청의 결정이 뭐 2월 8일 날 났다 하더라도 이때부터 뭐 시작하는 게 아니라 1일 때부터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행정기본법은 여기에 야, 이의 신청했다가 이 결과 기다렸다가 만약 재소기한 도과해버리면 어떡해. 그때는 다툴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규정을 일반 규정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프린트 보시죠. 뒷부분을 좀 더 추가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 재소기한과 연결해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본다면 자, 구별 실익 중에서 청결 기사에서 기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실질적 실 동그라미 쳐놓죠.
두 개를 우리 두 문자로 실, 단 이걸로 구별하죠. 개별법상의 이의신청은 실 이런 게 있고 단 이런 게 있더라라고 해서 두 문자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해 본다면 실질적인 행정심판으로서의 이 이의신청은 제소기간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말 그대로 취소 소송 제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단 동그라미 쳐놓죠. 이 단순한 진정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소기간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당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슬래시 쳐놓죠. 그 뒤에 거. 그 뒤에 거를 이제 잘 쓰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만 행정기본법 형합펜 치워놓고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은 이제 이의신청에 대한 일반 규정을 두었는데 거기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에 행정쟁송을 제기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순한 이의신청이니까 행정쟁송이란 단어가 적혀 있단 말이에요. 즉 행정심판을 청구하든 행정소송을 제기하든 자 이렇게 제기하려는 자는 또 형한펜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형한펜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제소기간 특례 규정이라고 하는 행정소송법은 적용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 기간 동안 소송 제기 못하는 그 기간, 이의신청의 기간 동안을 허비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행정기본법은 일반 규정으로서 자 이런 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어떻게 본다면 이제 똑같아졌죠? 그죠? 네. 항상 우리 효력 발산 통공기한이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지받은 날로부터 또 이렇게 이의신청 결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랬으니까 그래요. 이것도 제소기간에 있어서만큼은 비슷해졌다라는 거예요. 다만 적용 조문이 달라질 뿐이다 이 말이죠. 즉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으로서의 그러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행정심판을 재청구할 수 없고 그리고 행정심판이니까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서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되는 거고 단순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요. 이것은 행정심판이 아니니까 행정심판법 적용받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데 다만 그런 행정심판 청구기간이나 제소기간은요. 행정기본법이 적용되어서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더라. 이거죠. 이 내용을 또 잘 또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청결 기사 중에서도 제소기간 또는 행정심판과 관련된 내용에서 같이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기 때도 또 말씀드리긴 했지만 요 프린트로서 다시 한번 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법 절차가 준용되냐 안 되냐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행정 절차라면 소송의 전심 절차로서 사법 절차가 준용되는 거고 단순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사법 절차 준용되지 않더라 뭐 이런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 자 그럼 구별 기준은 우리 이것도 굳이 또 두 문자로 외운다면 심불 이거죠. 네, 심판 기간 기준서는 뭡니까? 말 그대로 처분청이 한다면 이의신청이고, 네, 그보다 상급 행정청 또는 그 상급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뭐 거기에다 한다라고 하면 행정심판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거고. 그런데 이 학설은 타당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거 우리 생각해 보세요. 감사원 변산 판정에 대한 재심의 판정 이런 거 해봤나요? 똑같이 감사원이고 감사원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요. 같은 상급 행정청이 아니라 그 합의제 행정기관에 한 번 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기간 기준설은 딱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타당하다? 불복절차 기준설. 즉 이의신청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단순한 이의신청이고 그죠? 네. 만약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고 바로 소송만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이런 걸 본다면 특별 행정심판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내용 또 구별 기준 잘 보시고 그 다음 판례도 불복 절차 검토도요. 사법 절차 준용하고 있잖냐. 따라서 항상 사법 절차 준용하고 이런 것을 봐서 행정심판 단순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대신구조나 이런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전심 절차 거쳐라는 측면인 거고 아니라면 뭐 그러다 이런 해서 검토도 어렵지 않게 뭐 쓸 수 있으니까 아무튼 구별 시립과 구별 기준 이 부분 다시 한번 잘 외워두시고 또다시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죠. 거기에서 대표적인 실질적 행정심판으로 본다면 이거 보시면 되겠다 이 말이죠. 네. 이것도
단어들이 헷갈리고 어렵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관계로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래요. 답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보시죠. 159페이지에 1번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이걸 줄여서 이제 토지보상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읽어보면 보세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이거죠. 관할 토지 그림을 잘 매치시켜 보면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여기서는 수용 재결만 써놨는데 네, 이 수용 재결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 그 뒤에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게 이의 재결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뭐 민사소송포상 확정 판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그 어떤 대심 절차 즉 사법 절차 준용되어서 그런 거 다 거쳤다 측면이에요. 근데 또 조금 쉽게 적어 본다면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 그 옆에다가도 한번 적어보죠.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이 이렇게 확정되었을 때 예, 이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행정 소송만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 요거에 대해서 이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행정 소송만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뭐라고요? 실질적인 행정 심판이다 이 말이죠. 요렇게 적어도 또 쉽게 우리 불복 절차 기준서에 매치시켜서 쉽게 또 적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래요. 이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자 행정 심판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아, 이 자체가 행정 심판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또 다시 잘 보시고 그다음 뭐 국세기본법상 이의 신청 이런 것들은 항상 다 또 그다음 민원사무 처리 등에 관한 법률 다음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참고 조문에서 우리 기출되었을 때도 참고 조문이 있었죠. 거기에 뭡니까? 이런 이의 신청 결정에 대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게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밑에 160페이지 맨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보십시오. 정보, 공개, 법상, 이의 신청. 이것도 있다 이거. 너무 대표적인 걸 한번 적어놓진 않았지만 정보공개법상의 이의 신청. 이것도 한번 잘 보면 이거예요. 정보공개 이걸 청구했습니다. 신청이라고 적겠습니다. 갑 이게 대표적인 뭐라고 했습니까?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정보공개법상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정보공개 신청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뭐 했다? 비공개 결정했다고요. 이게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 똑같이 얘기하는 거부나 다름없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거부 처분으로 등장하는 게 이거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결정이잖아요. 왜요? 거부의 의의가 신청에 따른 요 처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이게 거부의 의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잖아요. 비공개 결정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거부죠. 네, 이랬을 때 정보공개법은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 자, 이렇게 비공개 결정받은 이 상대방은요. 공공기관한테 이렇게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 이 이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있다 이 말이에요.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공개법상의 이의 신청은 뭡니까? 단순한 진정의 의미의 이의 신청인 거죠. 왜? 이 이의 신청의 결과와 상관없이 행정심판이라는 불법방법이 존재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또 대표적인 이런 케이스에서 자 저기에 이의 신청은 또 이건 정보공개법 또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은 또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법조문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참조 조문 제시 없이 나올 수 있는 또 대표적인 경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요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프린트로 보겠습니다. 프린트 보시면. 다시 이제 읽어보죠. 자, 행정심판 이의 신청 구별을 잘해야 된다. 구별 실익의 두 문자는 청결기사. 그죠? 네. 그 다음 구별 기준과 관련해서는 문학 판검이긴 한데 학설이 심불 이게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사법 절차 준용한다는 측면에서 네, 불복 절차 기준설 이게 타당하더라라고 정리했고 그럼 설문에서는 이런 유형이 나온다라는 거죠. 즉 행정청 A의 기각 결정 이것을 재결로 볼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요.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죠. 이거죠. 이 중토유도 행정청이란 말이에요.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에 맨 마지막에 있네요. 그거부터 봐보죠. 프린트 1페이지에 제3장 행정심판기관, 이건 다 법조문 보면 해결하면 되는데, 간혹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 뭐 지위 써라라고 할 때 마지막 결론이나 다름없는 거죠. 첫 번째, 합의제 행정기관이더라라는 거죠. 네, 네. 의결을 합의로 하고 그 이름으로, 네. 처분 내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 또 사법 절차 준용되니까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더라라는 거고, 또 항고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행정청에 해당되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뭐 합종 연행한다 뭐 생각해서 그냥 합준행 이렇게 두 문자로 연결해 본다면 이 세 가지는 꼭 써야겠다라는 거죠. 행정심판위원회의 뭐 법적 지위 쓰시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서술은 있지만 마지막 결론 이 세 가지 꼭 쓰자라는 거죠. 합의제 행정기관이더라. 그리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더라. 그 다음에 항고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에 해당되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행정청에 해당되더라. 그 옆에 또 우리 참고표 하나 써놓겠습니다. 소송상 피고적격. 전체 목차요. 원칙. 특수한 경우. 원특으로 외웠습니까? 그 다음 특수한 경우가 뭐예요? 승어바, 위내, 대처, 통, 합, 하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합의제 행정기관. 원칙은 뭐예요? 처분청. 그죠? 처분을 행한 행정청. 또 재결이라면 여기 또 해당되네. 이런 거고. 뭐 여튼 네,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튼 합종연행이라고 생각해서 합준행 반드시 쓰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행정심판기관 이런 거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보면 그래 이러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든 하다못해 중앙노동위원회든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된다고? 다 행정청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그러한 자가 행한 이런 기각결정 이런 거 행정심판 재결로 볼 수 있는가 이런 거죠. 네, 그러면 항상 케이스는 이렇게 적어 놓으시란 말이에요. 이 옆에다가 이렇게 보죠. 사안의 이의 신청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안의 이런 이의 신청은 사안의 어떤 케이스 사실관계가 나왔을 때 사안의 이런 이의 신청은 실에 해당하므로 또는 단에 해당하므로 이런 거죠. 사안의 이의 신청은 우리 구별실이 구별 기준 잘 살펴보니까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이의 신청이더라. 또는 단순한 진정 의미를 가지는 이의 신청이더라. 따라서 이제 결론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정청 기각결정은 이거는요. 처분이다 이런 거고요. 이거는요. 처분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처분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게 말 그대로 재결이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재결로 볼 수 있는가라고 했으니까 그래 재결이다. 따라서 처분성 인정된다 이 말이죠. 그래 이렇게 간다면 재결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의 가능하다 이 말이죠. 특히 항고소송이겠죠. 그 다음 이 단순한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이 기각결정 이런 거는요 재결 아니다. 그러니까 또 처분성 부정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런 거 소송 제기할 수 없더라 이 말이죠. 이의 신청에 대한 그 기각 결정에 대해서 소송 제기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요? 원처분에 대해서. 원래 했었던 그 처분에 대해서 소송 제기된다.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잘 외워두시고. 그 다음 또 이렇게도 물을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행정청 A 기각 결정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가 했다면요. 이거는요. 재결이다.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필기해 본다면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이거죠?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 그 밑에 만약에 실질적 이걸로 간다면 처분성 부정된다. 그러니까 이 이의신청에 대한 어떤 결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처분성 부정되지만 이의신청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저기 뭐냐 저기 기각결정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죠. 이것도 원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근데 요 부분과 관련돼서 이렇게 실, 단 이거 두 가지로 잘 구분되어서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흐름을 잘 정리해 두시자라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구별실이 뭐 사안포섭이나 이럴 때 반드시 언급해야 될 게 뭐다? 형한펜 치워놓으시죠. 행정심판법 제51조 형한펜.
그래요. 반드시 어디서든 우리 구별 실익에서도 쓰긴 해야 되겠지만 행정심판법 51조 이거 반드시 언급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법조문 뭐 찾아보고도 쓸 수 있다면 되지만 그냥 뭐 방금도 우리 했지 않습니까? 49조, 50조, 51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51조 뭐 이런 부분 네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 간혹 잘 언급되는 행정심판법상의 조문이니까 외워두시죠. 51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구별 실익에서 기, 요거는 좀 더 덧붙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으로서 이의신청이 기능한 것이라면요. 행정소송법이 적용되어서 재소기한 특례규정, 재결소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근데 단순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요. 행정소송법에서의 재소기간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규정이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본법이 적용되어서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그죠? 네, 이렇게. 다만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지만 이의신청이니까 행정심판도 또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또 행정쟁송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구조를 머릿속에 잘 이해하고 계셔야 케이스에서 헷갈리지 않고 잘 케이스에서 그 어떻게 꼬아내든지 간에 잘 케이스 보습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이제 이러한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프린트, 취무의가 있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행정심판 취무의의 의의는요, 행정심판법 조문 앞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 49조, 50조, 50조 2 이렇게 했지만 행정심판의 종류는 몇 조에 있나요? 5조에. 5조에. 그래서 취무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거부 부작위 구제수단. 이거 뭐라고 돼 있냐? 의무이행심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무이행심판 자체도 중요하고 자 그렇다면 의무이행심판 우리 행정심판법 5조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다 이 말이에요. 5조 1호, 2호, 3호인데 1호가 취소심판 2호가 무, 3호가 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무이행심판 해놓고 설명해 놓은 거 보니까 위법 부당한 거부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이행심판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거부처분. 부작위는 취소, 무효, 저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위는 의무이행심판만 청구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상. 거부는요, 이것도 처분 아니야? 그러니까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특히 거부는 의무이행심판 이거 외에 취소심판, 취 동그라미 하나 쳐놔보죠. 그 다음 무효확인심판, 무 동그라미 하나 쳐놔보죠. 이런 거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더라 이랬을 때 전화번호 하나 외우자고 했었죠. 전화번호 하나 외우자고 했었지 않습니까? 171페이지 펴보시죠. 171페이지. 거부에 대해서 무효나 취소나 무효. 근데 무효는 언급돼 있을 때 예를 든다면 가로 열고 거부에 대한 구제수단 쓰라고 했는데 가로 열고 무효 확인 심판은 제외할 것. 이러면 무효 확인 심판 빼도 상관없죠. 네, 무효는 별로 잘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거부 처분도 그 위법성 정도에 따라서 취소 심판, 무효 확인 심판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뭐 여튼 네. 그렇게 본다면 거부는 5조 3호에 의해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하라고 행정심판법상 규정해 놓았는데 아니 국민이 취소 심판, 무효 확인 심판 이것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이게 문제되는 거죠. 할 수 없다면 바로 각하 재결하는 거고 할 수 있다면요 본안에 가가지고 거부가 위법한지 그 위법성 정도가 무효인지 이런 거 판단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우리 뭐였습니까? 전화번호가 492-5321. 요즘에 여러분들은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바로 핸드폰 번호 따지만 예전에는요 마음에 드는 남학생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선전에도 광고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저 내려요 하면서 쪽지 하나 주고 간다고요. 네. 그럼 집 전화번호죠? 국번 492에 예, 번호 5321. 그럼 이거 뭡니까? 그리고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밤 11시 이후 이렇게 적혀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집 전화인데 엄마 아빠 주무실 때 전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녁 시간에 전화하면 엄마 받는단 말이에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바로 전화 탁 끊어버리죠. 옛날에 그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 아들 수상해. 자꾸 전화 오는데 끊어지는 전화들이 많아. 이런 거 많았단 말이에요. 요즘엔 다 핸드폰이니까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래서 저 내려요. 네. 쪽지 5321. 그죠? 그러면 이 쪽지 잃어버리면요. 그 버스에서 쪽지 준 그 여학생과 전혀 만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머리가 똑똑해서 이걸 외웠다면요. 전화하는 거잖아요. 492-5321. 그래. 여러분들은 그래. 그 멋진 진짜 원빈같이 생긴 그 남자가 죽어간 이 쪽지 잃어버리면 안 되지. 너무 소중히 갖고 있다면 또 잃어버리죠. 예, 어떨 때 뭐 잘 몰라서. 암튼 그런데 그래 기억이 나. 492-5321.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이 검토잖아요. 이거 살짝 끊으면 49조 2항 여기 있네요. 49조. 재결의 기속력에 재처분 의무에 규정돼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아무튼 그리고요 이거요 53 이게 부정설이잖아요. 학설이잖아요. 얘는요 긍정설이잖아요. 그죠? 492-5321 이것만 잘 외워놓는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5조 3호에 거부는 의무이행 심판 청구하로 돼 있잖냐. 따라서 이거 안 돼 라는 게 부정설이고 2조 1호 이게 뭡니까? 처분의 의다 이 말이에요. 처분의 의 머릿속에 읊어보자. 행구법공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 행위로서의 공권력 행사 그 거부 그밖에 이제 행정장 거부도 처분이잖냐. 그런데 취소심판 무효확인 심판 의의를 잘 읽어봐. 위법 부당한 처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분도 거부 처분도 처분이네 할 수 있네 라는 게 2조 1호 이거죠. 그래 5321. 그 다음 판례는 너무 당연하다. 만약에 거부 처분 취소 심판 청구했다면 그에 대해 당연히 판단한다 하라니까 전제하고 있는 거죠. 네. 별로 언급 없는 거 학자들이 법 조문 가지고 장난치는 학설이랑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정되어서 들어온 조문이 이거다 이 말이에요. 49조 2항 봐봐라. 재결의 기속력 중에서 뭐라고 돼 있냐. 거부에 대해서 취소 심판 청구했을 때 어쩌고저쩌고 돼 있잖냐. 그것만 보더라도 거부 처분 취소 심판 인정된다는 거잖냐. 긍정설이 타당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자, 492-5321. 그죠? 네. 항상 요즘에는 핸드폰 있으니까 아버지 전화번호도 저도 요즘 잘 못 외워요. 전화번호 외우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보면. 네. 우리 아들 전화번호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항상 핸드폰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핸드폰 잃어버리면 이제 완전 사회생활 단절되는 거죠. 요즘에는 모든 게 핸드폰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전화번호 하나는 외우자. 492-5321. 이거 어디에 전화하는 거냐? 내가 합격했다는 거 확인하는 전화번호다 생각하셔서 492-5321 되셨나요? 그리고 이렇게 또 중요하듯이 계속 언급한 거 49조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또 아무튼 그거 생각해서라도 492-5321 되셨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항상 거부 부자가 우리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거부 구제 수단 이제 또 나올 때 되었다라는 거죠. 거부 구제 수단들도 쫙 정리할 건데 이 거부 구제 수단에 있어서의 그래 소송법이든 심판법이든 자유자재로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또 기본적인 요 부분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 이제 그 밑에 특별행정심판으로는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이게 중요하다. 이게 재결주의다라는 거죠. 이것도 옆 밑에다 여백 띄워놓은 거는 그림 한번 그려놓자라는 취지에서 해뒀어요. 요거가 잘 구별해야 되는 거죠. 얘랑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러면 그 밑에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백에다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는 사실관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용자가 이렇게 근로자에게 부당 해고 등을 한다든지 부당 노동 행위를 하는 거죠. 그죠? 네. 이때 근로자가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부당 노동 행위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노동조합도 구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건 뭐 당연히 뭐 네. 아무튼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네, 구제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노동조합도 있죠. 네. 그러면 이거 이제 기본으로 해서 얘네들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는 얘네들과 얘와 사업 시행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로 간 거고 이제 이거는 이러한 민사상의 어떤 사인 간에 이런 게 있었으니까 구제 신청 받으니까 누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구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기각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부당 노동이 아니야 이렇게. 네, 그죠? 그래서 이때는 사용자
구제명령은 사용자, 그래. 기각하면 근로자, 뭐 이렇게. 아무튼 이들이 이렇게, 그죠?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에 재심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판정하는 거죠. 그죠? 요거. 그리고 이것도 이 재심 신청, 이 중노위에 대한 재심 판정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까? 법에 보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돼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심 신청도 뭐라고요? 이게 행정심판 청구하는 거다. 특별행정심판이다 이 말이죠. 그래 여기는 지금 단어가 우리 이의신청 똑같으니까 이렇게 했지만 이것도 똑같이 이게 뭐라고요? 특별행정심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것만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이게 행정심판이니까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상 뭐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 재심 판정 이게 뭡니까? 이게 재결주의다 이 말이죠. 즉 소송 대상을 뭘로 해야 된다? 이걸로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단 피고는 얘도 행정심판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 피고는 이건 뭐예요? 중노위장에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런 게 특이한 거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요거 그래서 재결주의와 관련된 부분. 재결주의 또 두 문자로 나타내면 뭡니까? 특, 감, 중이죠? 그 중에 중 이거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 또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도 요 근래 좀 나오긴 했지만 또다시 나올 수 있는 또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거 관련해서 또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잘 포섭시킬 수 있어야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이제 정리해보자라는 부분이죠. 특히 우리가 또 노무사 되는 분들이니까 이런 것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이제 잘 나오고 많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 또다시 나온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기본서 172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기본서 172페이지. 기본서 172페이지에 양가로 1번, 네. 원처분 얘기하는 거고. 양가로 2번이요. 재결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양가로 3번에요.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 이거잖아요. 또 51조 등장했잖아요. 자, 읽어보면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재결이 있다면 그 재결이나 같은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더라. 이게 51조고 따라서 이러한 행정심판법상에 있어서 행정심판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도 있고 지금 이렇게 특별행정심판도 포함해. 근데 이것은 재결 특별행정심판이야. 따라서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불복방법의 첫 번째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어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뭐다?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 소송의 대상은 뭐지? 재결주의다. 이거죠? 재결에 대해 소송 제기해야 된다. 이런 논점들이 팍팍팍 등장한다라는 거죠. 네, 따라서 요 지금 172페이지에 정리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잘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자꾸 지금 실질적인 행정심판, 단순한 이의신청 뭐 이런 거 구별에 있어서도 이 단어가 이의신청이라고 적혀 있진 않지만 재심신청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이게 특별행정심판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중노의 어떤 이 재심 판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은 다시 청구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법에 행정소송만 제기할 수 있더라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특이하게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고 피고는 예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특이한 내용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들 등장하면 쓸 거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또 이 케이스와 관련해서 또 정리는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내용 이 외워둘 것들 이거 잘 또 정리해 두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요. 174페이지 조문을 잘 분류해 놓았죠. 이 조문도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두시고 자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해고 하지 마라 라고 돼 있는 거고 노동조합법 이런 데서는 부당노동행위 이런 거 근데 이걸 했다면 그 밑에 구제 신청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죠? 다시 한번 법조문들 다 체크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구제 명령을 내려줬고 이 구제 명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확정되고 그거 아니라면요 재심 신청할 수 있다가 174페이지에는 맨 마지막이죠. 근로기준법의 31조. 그 다음 노동조합법 85조. 여기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 네. 그 다음 그 노동위원회법 이런 데로 가보면 그래요. 맨 밑에 175페이지에 맨 마지막 27조. 이거 보죠.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노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어쩌고저쩌고 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점을 다 포섭시킨 내용들이 그 앞에
서술되어 있는 박스 안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법조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앞에 내용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그럼 다시 그림으로서 잘 이해해 본다면 이거죠. 이러한 사실관계가 존재해서 이렇게 구제신청 가니까 이때부터가 우리가 늘 그림 그리는 행정청, 처분 상대방, 행정심판 이거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있었던 원처분이네 이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에 대해서 재심 신청했을 때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이게 재결이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에 대해서 소송 재결이니까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고, 소송 제기할 때 어떤 거를 대상으로 해야 되냐, 원처분을 대상으로 할까 재결에 대해서 대상으로 할까 싶었는데 법 보니까 재결에 대해서 해라 라고 돼 있네, 이런 거지. 네, 그래서 그런 점 잘 또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 그래서 요것과 또 잘 또 구별해 보자라는 거죠. 얘는요 재결주의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원처분주의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요 원처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고, 얘는요 또 필요적 행정심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없이 바로 소송도 제기 가능한 그런 게 또 차이점이다라고 했었던 부분이죠. 그런 게 네. 172페이지 밑에 각주에 적혀 있는 거죠. 172페이지 밑에 각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제결 이거죠. 지금 이거 단어들이 자꾸 하면 요 이의제결에 대해서는 서술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뒤에 주의할 것 이거 읽어보죠. 네, 주의할 것은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이 중앙노동위원 중노위 재심 판정 요거는 재결주의에 해당하지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 이의제결은 재결주의에 해당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원처분에 대해서 해라 이 말이에요. 재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다음 이거는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도 아니고 재결주의도 아니니까 행정심판 안 거쳐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거치고 이거에 대해서 바로 소송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점과 관련된 부분이 요 내용이니까 요 그림 이의신청 행정심판 구별에서 등장하는 재고, 그 다음 저것과 좀 유사한 사실관계가 또 요건데 완전 내용이 다르다라는 부분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프린트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행정심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에서 이거는 이의신청 구별해서 그렸던 거고, 얘와 그 다음 얘를 잘 이해해 두시죠. 이거 말고는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여백이 있다면 또 하나 그려놓습니다. 또 잘 나오는 행정심판의 경우에는요 참고 삼아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 이게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니까 반드시 행정심판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두 문자로 뭐였습니까? 또 물어본 제가 죄송합니다. 네, 행정심판 공부한 지 몇 달 됐는데 왜 첫 2기 첫 개강 때부터 자꾸 질문하고 그러세요? 국공도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공무원 징계, 그 밖에 공무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 거쳐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도 그래 그림 그려보면 뭐 해임 처분 내렸더라 이런 거죠. 이때 반드시 행정심판 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뭐라고 돼 있냐? 소청이라고 돼 있죠. 이게 또 똑같이 이게 뭡니까? 특별행정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얘는 누구한테? 소청심사위원회 소심이한테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얘는 그냥 재결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말한다 이 말이죠. 다만 이것도요 필요적 특별행정심판이긴 하지만 얘도요 원처분주의다 이 말이죠. 그래요. 재결주의 아니다 이 말. 그런 것들 자꾸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기타 등등 헷갈리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항상 우리 이렇게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적극적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우리 행정심판법 2조 1호 취소 심판의 읽어보세요. 위법, 부당한 처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변경에 적극적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적극적 변경에 잘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이거 나오는 거잖아요.
이 해임을 내용 다른 정직으로 바꿨네. 이런 거죠. 그래, 이런 것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또는 영업정지를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는 이런 게 적극적 변경이죠. 이런 것들 잘 나온다. 그래서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니까 매번 행정심판 이런 게 또 등장한다라는 거죠. 요 그림도 잘 해놓자. 그래서 행정심판 사실관계로서 등장시켜 놓고 케이스 논점으로 잘 묻는 내용이 이 그린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내용이 조금씩 다르죠? 보세요. 얘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 아님. 근데 얘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임. 그 다음에 필요적 행정심판 거쳤다 하더라도 얘는 재결주의 아니니까 원처분주의. 얘는 뭐 필요적 행정심판 아니도 원칙적으로 이거고. 얘는 완전 다르죠?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논리 일관해서 그래요. 여기 논리 필연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행정심판을 거쳐서 재결이 났다면 이거는요. 재결에 대해서 소송 제기해라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소송의 대상이 다르고. 아무튼 가장 대표적인 행정심판과 관련된 이 세 가지의 그림 또 머릿속에 잘 이해해 두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굳이 참고삼아 본다면 이 공무원, 이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처분 및 공무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이거 반드시 소청심사 거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징계의 종류는 뭐 중요하진 않지만 굳이 본다면 징계의 종류는 공무원 가장 하는 게 파면, 해임, 그 다음에 강등, 정지, 감봉, 견책, 이거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 처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또 이제 나중에 처분성 있냐 없냐 정리할 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 처분 얘네들이 아니라 뭐가 있냐? 불문경고라는 게 있죠. 이 나중에 살펴볼 거다 이 말. 얘는 행정규칙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상의 징계 처분 아닌데 이런 행정규칙에 적혀있는 이 불문경고가 처분성 있냐? 이게 문제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처분을 법집행위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중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점 일단 징계 처분 늘 잘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행정심판 기관은 우리 합종연회에서 합준행 이런 거 해당한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제4장 가서 자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당사자, 그 다음 관계인, 행정심판의 당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청구인, 피청구인 이렇게 얘기하죠. 소송의 당사자는요 원고, 피고 이렇게 얘기하죠. 뭐 여튼 이 청구인 중에서도 청구인 적격, 이때 행정심판법 제13조 원고 적격과 동일하게 법률상 이익이라고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본안심판 대상이 되는데 법률상 이익이라고? 원고 적격 소송과 똑같이 균형해 놓는 거, 이거 입법상 가오 아니야? 이 얘기죠. 이것도 또 굳이 이제 학문상의 논의긴 하지만 문학검 이런 거 써야 되겠죠. 뭐 판례는 없고. 네. 그 외에 이제 원고 적격 논의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프린트 4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프린트 4페이지. 프린트 4페이지. 제일 위에 제목 한번 보시죠. 취소심판 적법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설문에서 어떻게 물어지냐. 갑은 어떤 땡땡 행위에 대해서 밑줄 쳐보시죠. 취소심판 청구하였다. 그래, 소송 제기한 게 아니라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그 다음에 이 심판 청구가 적법하냐 이게 묻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답안 공식스럽게 문제점 뭐예요? 물음 1에서는 항상 이렇게 사례 쓰라고 했고, 그 다음 묻는 말이 전형적으로 저렇게 물을 거니까 빈칸 채워져 있다 이 말이죠. 갑이 청구한 땡땡 행위에 대한 취소심판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뭐가 문제된다? 취소심판 적법 요건이 문제된다 이 말이잖아요. 만약 소송이라면 취소성 적법 요건이 문제된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 취소소송이 있는 거고, 일단 취소심판 보면 그래서 2번 취소심판의 적법 요건 2번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쳐놓습니다. 취소심판 적법하냐 물었으니까 취소심판의 요건들 쫙 나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취소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상 적격 대, 두 번째 청구인 적격 청, 피청구인 적격 피, 기. 그래서 대청피기 이렇게 얘기했었죠. 의무 이행 심판 정리했을 때도 있었잖아요. 요 제불 대청피기. 네. 아무튼 네. 네. 뭐 얘기해도 뭐 이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의무 이행 심판할 때 또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네. 참. 네. 우리 요 제불 어떡하지? 의무이행 심판 만약에 쓰시오 이렇게 나왔다면 또 어떡할 거예요? 전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이거. 그 다음에 슬래시 쳐놓고요. 사안에서는 특히 뭐가 문제된다 이거예요. 근데 행정심판에서 늘 문제되는 거는요. 대상적격과 청구인적 격이 문제돼요. 피청구인적 격은 문제되지 않을 거잖아요. 뭐 행정청 아닌 걸로 나왔다면 문제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또 복합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거는요. 고지제도와 연결돼서. 우리 항상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있단 말이에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심판 절차나 그 다음에 심판 청구 기간 이런 것들 고지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처분 상대방에게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불고지하든지 오고지하든지와 사실관계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문제되는 목차를 이제 제목으로 쓰는 건데 2번 대상적격, 3번 대상적격. 이거는 뭐 소송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관계 뭐 이런 거 쓰는 거고. 그 다음 4번 요거요. 요것도 청구인적격 의 쓰고 난 다음에 밑줄 쳐놓았죠? 양가로 2번. 이거 문학검 써야 된다 이 말이죠. 별표 쳐놓죠.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이렇게 청구인적격 묻는 경우 이것도 아주 오래전 2014년도인지 5년도인지 우리 노무사 시험 나온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중요하다라는 부분. 네. 그 다음 양가로 3번은요. 늘 우리 원고적격에서 노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법률상 이게 의미 문학 판검 중에 학설 두 문자 뭡니까? 권법 보죠.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 그런 거. 그 다음에 5번 심판 청구 기간. 이게 문제되는 거. 5번도 잘 나오는 게 뭡니까? 양가로 3번 여기 잘 나온다 이 말이죠. 심판 청구 기간 오고지. 오고지 했을 때는요. 잘못 고지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 고지한 그 기간 내에 청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또 뭡니까? 불고지. 이렇게 밑줄 쳐놓고. 불고지가 잘 나올 수 있겠다 이 말이죠. 불고지가. 불고지는요. 안날이 언젠지 상관없이 어떻게 됩니까? 180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내용 써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 네, 그래서 소결에서는 또 잘 적으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행정소송 제기 적법하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취소 심판 청구했다 심판 청구 적법하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심판법에서 문제되는 청구인 적격의 요 밑줄 쳐놓은 이런 부분 또 불고지 오고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제시해놓고 쓰게 만드는 내용 이런 것들 나올 때 되었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중에 이렇게 써야 될 부분 중에 13조 입법상 가호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179페이지 다시 펴서 학설, 논거 생각해 둡니다. 논의의 차원이 다르네. 서로 일체 불가분 관계에 있네. 뭐 이런 거죠. 그래요. 그 청구인 적격, 청구 단계, 심판 청구함에 있어서의 내용과 본안 판단의 내용.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즉 말 그대로 본안 전 판단과 본안 판단을 매치시켜야 될 게 아니냐라는 게 입법상 가호설이라는 거고 야 서로 논의의 국면이 다르잖아. 입법상 가호라고 볼 수 없어. 입법 비가호설인 거고. 그죠? 네, 그 논걸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79페이지에는 문학검 또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네. 그죠? 논거 잘 또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 다시 프린트 갑니다. 이제 그 나머지들은 다 이제 법조문 참고해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밑에 뭐 피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경정 이런 거는요. 심판법에 나오는 게 아니라 소송에서 나오겠죠. 피고 적격, 피고 경정 묻는 문제들. 네. 그럼 심판법은 뭐 다 상세히 적혀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심판 참가 이런 것들은 다 소송 참가, 다 소송법에서 나오는 거고, 행정심판에서의 특유한 내용들이 이제 행정심판 사실관계에서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 제 5장 보면요. 자, 행정심판 청구 아까 방금 우리 다방 공식도 봤듯이 대청픽이더라 이 말이죠. 네. 그 중에 그 밑에 보니까 특히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관련하여 고지제도와 연결되는 문제가 출제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심판 청구 기간 오고지 불고지 요게 27조에 있는 5항 6항에 붙어 있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참고표 요게 중요하죠. 다시 형한편 칠해 보시죠.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형한편 이게 뭡니까? 불고지죠. 뭐 오고지는 잘못 고지한 대로 그 기간 내에 하면 돼요. 행정청이 예를 들면 야 3월 1일까지 너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요. 3월 1일까지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네. 오고지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 불고지가 중요한 거죠. 아예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때는요. 그 뒤에 읽어보면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뭐 알았던지 안 알았던지 상관없이 그 뒤에 형한편 처분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형한편. 그러니까 이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마지막 케이스 포섭에서 적어야 될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 불고지와 관련된 내용이 항상 사실관계 속에 잘 등장한다라는 것. 그리고 행정심판 물은 지 오래되었으니까 올해 이제 몇 달 뒤에 이제 치러질
시험에서 행정심판과 관련된 내용들, 속속들이 이렇게 케이스에서 사실관계 속에 등장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뭐 갑은 땡땡의 취소심판 청구했다. 갑 취소심판 청구 적법한가? 방금 답안 공식 봤죠? 예, 이런 설문에 있어서는 답안 공식에 매치시키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6장 이제 가구제로 갑니다. 행정심판상 가구제. 예를 든다면 이거 진짜 문제 3번에서 서술형스럽게 나왔다면 전체 목차요? 그 밑에 참고표 있습니다. 행정소송상 가구제와 구별 잘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그 밑에 여백 이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소송상 가구제 전체 목차 써보겠습니다. 집에 가. 이거죠? 네. 한 번 더 하면 진짜 민망하니까 됐죠? 너 재치기 소리 이상해 문의해봐. 네. 네. 그 다음 여기서 요건이 대본 회긴공이 그 중에 여기에 거부는 포함되지 않음. 이게 중요하잖아요. 거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니까 이 거부에 대해서는 문학판검. 그죠? 문학판검. 판례 부정설. 이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보호될 수 있는 권리만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거 안 돼. 라는 거죠? 예, 이런 거. 결국 이게 뭡니까? 소송상 가구제는요. 권력분리 원칙 때문에 행정청이 해야 될 처분을 법원이 임시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이거죠? 네. 하지만 판례는 부정설이지만 검토는 뭘로 갑니까? 긍정설로 가잖아요. 국민의 시효적 권리 구조도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을 써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적어야 될 여기서 하는 게 이것이 심판법상 구제수단 가구제. 이건 뭐였습니까? 집임. 집에 왔는데도 내 재치 소리 이상하면 조금 달라졌어요. 문의요. 내 절치. 네, 절차. 네. 우리 소송은 다 준용할 수 있는 민사소송이 있으니까 절차들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민사소송에서 결정 신청하는 거, 뭐 이런 명령 신청하는 그런 재판 신청과 관련된 거 내용을 쭉 정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행정심판상이니까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즉 행정심판은 행정 내부적 통제란 말이에요. 처분청보다 좀 형이라고 하는 직급 상급 행정기관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뭐 이들한테 하는 거니까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임시적인 처분 내릴 수 있더라. 이게 뭐였습니까? 문의요. 그죠? 임시지위를 정하는 거니까 임시지위 정하는 대로 내용이 있으니까 내용은 빠져있다. 이런 얘기죠. 네, 문의요 절치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절은 이 그대로 준용하니까 이거 똑같다라는 거죠. 단어만 바꾸면 되겠다라는 거고. 절차는. 치도 거의 똑같고.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요건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요건이 얘랑 다른다는 점을 좀 잘 아셔야겠죠. 뭐다? 대심 중긴공이. 근데 이 중에 심은 단어가 다르긴 하지만 이건 본안소송 계속중일 것, 이건 심판청구가 계속중일 것. 심판이고 소송이고 다르니까 내용은 똑같죠. 단어는 다르지만 즉 다른 점은 뭐가 있냐? 이것만 다르죠. 이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이거는요 중대한 손해발생 우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더 크다 이 말이죠. 얘보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보다 그냥 중대한 손해, 이게 즉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의 가구제 요건보다 좀 더 넓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요것만 더 잘 보면 되고 나머지 똑같다라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것은 요거죠. 요거. 요 두 문자가 뭡니까? 프린트에 적혀 있네요. 너 공목 심의 중이야. 심의 중 필공목. 그죠? 네. 그래서 임시처분. 이것도 문제점에서 뭡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거부. 여기도 똑같이 거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부나 부작위 구제수단으로서 집행정지는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은요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제도를 두었다 이거고요. 이것은 실효적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니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을 준용할 수 있는가? 법조문에 없으니까 문학판검으로 나가는 거고, 얘는 심판법에 법조문이 있으니까요 그 법조문의 내용의 부분을 서술하는 거죠.
이 두 개 잘 정리하셔야겠다. 그 다음 집행정지도 이제 나올 때 되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집행정지도 단어를 잘못하면 소송상 집행정지 쓰면 안 되잖아요. 지금 사실관계 쭉 읽어보니까 행정심판 얘기하고 있는데 민사집행법상 가처중 주원 여부 쓰고 있으면요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임시처분 이거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잘 정리해 두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시처분 제도만 독자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엔 또 우리 뭐 10점짜리 안 나오긴 하지만 한 번 딱 나왔죠. 그게 정말 제가 처음 강의할 때 한 번 딱 처음 나왔어요. 10점짜리가. 뭐지 이거? 네. 늘 30점, 2점으로 나오다가 여튼 이제 그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임시처분만 사실관계에서 물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는 이 심의 중 필공모 반드시 또 언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절차 이것도요. 그냥 민사집행법, 집행정지 절차 준용한다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절차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법조문 그대로 쓰면 되긴 하는데 자,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기본서 191페이지. 기본서 191페이지가 이제 임시처분 문의호 절치에서 조문 활용 잘 해서 요건 쓰라라고 했었고, 암튼 그래도 조문을 활용해야 되지만 내용 쓰는 두 문자로서 심의 중 필공목 유지하면서 조문 보고 쓰라라고 했었습니다. 조문 숙지한 내용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절차 가보죠. 그 옆에 190페이지. 절차.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법조문 그대로인데, 한번 법조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보세요. 양가로 1번. 집행정지 결정은. 근데 만약에 임시처분 나왔다면 어떻게 단어? 임시처분 결정은. 이렇게 쓰면 되죠?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191페이지 맨 마지막 봐보세요. 4번 절차. 집행정지 결정 절차 준용한다.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조문을 보고 그 단어를 넣어야지. 만약에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을 한꺼번에 물었다면 이 정도 써도 되지만 임시처분만 물었다면요. 네. 그래요. 거부처분에 대해서 임시처분만 물었다면 절차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번 절차 읽어보자 이 말이에요. 190페이지 밑줄 쳐져 있나요? 안 쳐져 있다면 치면서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집행정지 결정은 밑줄. 그 위에다가 임시처분. 집행정지 대신에 다 임시처분만 넣으면 돼요. 집행정지 결정은, 임시처분 결정은 이거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뒤에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거쳐서 행하더라라는 거예요. 슬래시 쳐놓고. 그 다음 직권으로는 상관없지만 신청은 신청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니까 집행정지 신청은, 그럼 또 단어는요. 임시처분 신청은 이렇게 가면 되겠죠. 항상 집행정지 대신에 임시처분만 넣으면 돼요. 임시처분만이 놓은 거 나왔을 때. 자, 그래서 이 임시처분 결정 또는 집행정지 신청 뭐 이런 거는 신청은 임시처분 신청이든 집행정지 신청이든 심판 청구와 동시에 밑줄. 항상 가구제는 심판 청구에 동시에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오늘 내가 집회하려고 하는데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거예요. 너 집회하지 마! 이렇게요. 그랬을 때 그 집회 금지 통고는 위법합니다라고 행정심판이든 소송 제기해 놓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거 집행정지 시키는 거죠. 임시처분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아무튼 심리가 끝나기 전에 의결 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보세요. 심판 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밑줄. 대신 이 신청할 때 신청의 취지 그리고 원인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이 왜 잘 규정되어 있냐? 우리 재판 같은 경우에는 다 소장 제출한다든지 신청서 적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민사소송법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행정심판과 관련된 건 없으니까 마치 소장에 얘기하는 취지 원인 청구 취지, 청구 원인스러운 이런 서면 제출해라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게 디테일하게 적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다만 슬래시 쳐놓고 만약에 심판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만약에 심판 청구와 동시에 뭐 집행정지 신청할 때 사본 접수 이런 거 뭐 다 함께 제출해야겠다 이건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죠. 네. 그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위원회 심리 결정을 또 이제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위원장 동그라미 쳐놓죠. 저 이게 방금 이제 집회금지 통고 통고 받았는데 오늘 당장 지금 저녁에 해야 되는데 이거 심리 결정 기다렸다가는요 하루 지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급박한 이런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위원회 심리 결정에 가름하는 결정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슬래시만 또 쳐놓고.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요. 보고하고요. 야, 내가 그냥 집행정지했다. 임시처분 내렸다. 이렇게 보고해놓고 추인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추인을 받아야 하고. 만약 추인받지 못했다면요. 집행정지. 또 막 임시처분을 놓는다면 임시처분. 이거 취소해야 되겠다. 이런 거라고요. 되셨죠? 네, 그래서 절차와 관련된. 그 다음에 양가로 3번도 네, 이런 집행정지에 관한 심리 결정할 때 또는 임시처분 관해서 심리 결정할 때 지체 없이 결정수 정보 송달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적혀져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것이 5항, 6항, 7항의 집행정지의 절차에 쫙 나열되어 있고 임시처분도 이에 그대로 집행정지라는 단어 대신 임시처분만 넣으면 되겠다. 이 말이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것만 나온다면, 요 케이스만 딱 나왔다면요. 요 절차를 지금 방금 여기서 적었던 5항, 6항, 7항에 있는 내용을 일로 그대로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정지라는 단어를 임시처분이라고만 바꿔서 법조문 뺏겼으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요것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건은 심의 중 필공목 잘 외워두시고 요건 서술하고 결국은 케이스 포섭 거부 처분은 임시처분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프린트로 돌아오셔서 아무튼 절차 요것도 또 기후 삼아서 이렇게 임시 집행정지 준용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또 그대로 못 쓸까봐 또 이렇게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그 다음 심리와 관련된 부분은요, 뭐 살펴보시면 되니까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것도 또 소송어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소송에서 보다는 더 디테일하게 써져 있죠. 왜? 준용할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불고불리 원칙이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직권조사 이런 것들 다 소송법에서 적혀져 있는 내용 비슷한 것들이 적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조문만 다시 한번 참조하면 좋고, 그 다음 넘어가서 제8장에 있는 행정심판 재결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테마죠.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먼저 재결의 종류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재결의 종류도 가장 기본적인 각기 인사가 있더라 이 말이죠. 각하 재결 이건 요건 흠결한 소송 요건 심판 청구 요건 흠결한 경우. 그다음 기각 이거는요. 말 그대로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죠. 네. 즉 처분 적법하다 이 말이에요.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때 기각하는 거고. 그 다음 사정 재결이 있는 거죠. 위법 부당은 하지만요. 그 처분을 취소했다가는 더 큰 공공 복리의 침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청구인 청구를 기각하는 거. 그죠? 예, 그게 사정 재결이다라는 거. 근데 이 사정 재결도 취, 무, 의 중에서 무 여기는 안 되죠. 뭐 그런 것들. 아무튼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인용 재결의 종류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인용 재결 중에서도 취, 무, 의 중에서 무는 중요하지 않죠. 왜? 무효 확인 재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가 없다고요. 그래 그 처분 무효야 확인하는 재결 이것밖에 없으니까 인용 재결의 종류에서 중요한 것은요. 취소 심판과 의무이행 심판이다 이 말이죠. 네, 이것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이거는 뭐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밑에 그림 그릴 거 많단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재결 기속력 중 재처분 의무 여기 여백 해놓은 것도 이제 여기 그림 그리려고 이제 저기 비워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기본 삼아서 머릿속에 이해해 둘 게 뭡니까? 이건 필기하지 말죠. 아마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행정청이 갑에게 땡땡 처분을 내렸다. 이때 이렇게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이때 인용재결의 종류 이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은 항상 뭡니까? 땡땡 처분을 신청했다. 근데 행정청이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 또는 행정청이 싫어라고 거부하더라. 이때 의무이행 심판 청구하는 거죠? 우리 늘 의무이행 심판의 의의가 뭡니까? 행정청이 위법,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여기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무이행 심판이죠. 이렇게. 그죠? 네. 그랬을 때 취소 심판 청구했을 때 인용 재결은요. 우리 항상 취소 심판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취소 재결을 할 수 있겠죠? 취소 재결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이러한 처분이 대부분 침익적 처분일 건데
예. 모르면 어디다 필기해야 되죠? 네. 필기하지 말했다고. 아무튼 머리에 다 있지만 머리에 없으면 어딘가 필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거 남겨놓을 테니까 이거는 진짜 잘 정리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 자, 이 부분. 취소 심판 청구했다. 이때는요. 이거 말 그대로 전부 취소. 100% 이긴 거나 다름없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면 지금 영업 정지 처분 났다고 쳐요. 또는 영업 취소 처분 났다고 쳐요. 영업 취소 처분 이거를 취소한다라니까 갑은요. 완전 두 손 드는 거잖아요. 만세! 이겼다. 그런데요. 이것을 영업 정지로 변경한다라고 하면요. 이게 변경 재결인 거죠? 처분 변경 재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처분 취소 재결, 이 처분을 변경하는 재결, 처분 변경 재결. 그다음 또 뭐가 있나요? 이 변경을 얘한테 명령하는 거죠. 처분청아, 동생아, 내가 직접 변경하는 것보다 네가 변경해. 이런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앞에 처분만 붙이면 뭐 빼면 돼요. 처분 변경 재결, 처분 변경 명령 재결. 그래서 이 종류가 뭐가 있냐? 취해서 변명하지 마라. 여기 있는 거죠. 그때 이런 것들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행하는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형성재결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얘는요. 해라라고 이행의무 부여하는 거니까 이행재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법적 성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얘의 경우에는 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이 처분을 행정심판위원회가 해버리더라라는 거죠. 처분 재결을 해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 처분을 네가 해라라고 명령하는 거죠. 처분 명령 재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취해서 변명하니까 우리 처가요. 너 술 먹으면 죽을 줄 알아? 처가 명하는 거죠. 너 술 먹지 마. 이렇게 처명. 그럼 이거는 처분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요 처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항상 이렇게 거부나 부작위는요. 내가 신청한 이 처분이 나야 종국적으로 권리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 아빠랑 손잡고 호프집 하려고 호프집 영업허가 신청했는데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영업허가 내줄 때까지가 나의 권리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도 처분을 해버린다 하니까 행정심판위원회가 대신 처분해줬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형성재결의 성질을 갖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해라라고 했으니까요. 이행재결의 성질을 갖더라 이 말이죠. 그죠? 네. 형성재결은 해버리니까 뭐 상관없지만 이제 문제되는 건 뭡니까? 이렇게 명령했는데 행정청이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때 그 밑에 있는 재처분 의무가 등장하는 거죠? 이제 그건 또 이제 좀 이따 정리하기로 하고 여튼 이 가장 기본적인 거 취, 변명, 처명 이것도 뭐 엄청나게 했습니다. 일기 때. 네. 그래서 몇 번이나 했었던 부분이 취변명, 처명 이거죠. 이걸 모르는 순간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케이스가 또 나왔다면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 취소도 행정심판법상 취소 보면 취소 심판에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하는 심판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 취소도 잘 보면 전부 취소할 수 있고 이거죠. 그 다음 일부 취소할 수 있고 일부 취소도 말 그대로 뭡니까? 영업정지 3호를 2개월 툭 떼서 1개월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변경도 적극적 변경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내용을 완전 바꾸는 거죠. 그 다음 소극적 변경도 가능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개는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취소로서 일부 취소로 생각하든 변경을 소극적 변경으로 생각하든 아무튼 다 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송법과 다른 점은 뭡니까? 이걸 못한다는 얘기죠. 이걸 못한다는 얘기죠.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래요.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거 말하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술 막 적혀 있는데 항상 이렇게 단어가 일부 취소, 그 다음 소극적 변경. 이걸 헷갈리다 보니까 이거는 될 수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일부 취소도 변경으로 해석해버리면 소극적 변경 가능하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취소로 한다면 전부 취소로 생각하면 되고 변경에서 적극적, 소극적 변경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부 취소라는 단어도 또 안 써도 무방하고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그죠? 네.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적극적 변경이 허용 안 되니까 이 변경을 소극적 변경만 가능하냐, 즉 일부 취소는 가능하냐, 이제 이런 것들이 논해지는 거죠. 그런 점으로 연결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1교시 때 2기 첫 강의이긴 했지만 우리 행정심판에서 이제 나올 때 되었으니까 중요한 부분 한번 눈에 찍고 가봤는데 이제 결국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있는 거죠. 재결 기속력중 재처분 의무. 그래서 2교시 때는 이거 그림 그려보면서 또 우리 행정심판 한번 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계속 사실관계 읽을 때 이 프린트에 잘 매치시켜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형한편 칠해보십니다. 자, 취변명, 처명이 있는데 그 밑에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의 경우 형한편. 거부는요, 취소 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무효확인 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 심판도 청구할 수 있죠. 부작위는 의무이행 심판만 청구할 수 있지만 거부는요, 취무의 다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이제 만약에 거부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형한편 변경될 처분이 없기 때문에 형한편 취소 재결만이 가능하다. 형한편. 즉 뭐라고요?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 처분이 거부 처분이었다면 이 거부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청구했을 때 인용 재결의 종류가 3가지 있는데 거부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걸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죠. 요것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요것과 관련해서 또 재처분 의무가 등장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거기 밑에 취소 재결만이 가능하다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취변명에서 이거 안 되고 이것만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이제 도출되는 기속력 요것도 잘 아셔야 되겠다라는 것. 그래서 방금 정리한 요런 문구들을 이제 답안지에 막 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내용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심판도 청구할 수 있냐? 그렇더라. 492에 531 정리했지 않냐? 아, 그래. 취소 심판 청구할 수 있다면 만약에 인용 재결 났을 때 그 인용 재결의 유형은 뭐가 있냐? 라고 봤더니 취변명은 있는데 거부만큼은 변경할 처분이 없으니까 변경할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취소 재결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거부를 전부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적법하다 그대로 냅둔다든지 이것만 할 수 있는 거지 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다음 이제 그 밑에 재결의 효력과 관련된 부분은 형 쟁변 속에 뭐가 들었어? 이게 중요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재결도 뭐라고 했어요? 처분이라고 했잖아요. 행정심판위원회도 다 행정청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행정청이 행한 처분. 그래서 행정행위의 성질도 그대로 같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행정행위의 성질 딱 밑줄 쳐놓습니다. 행정행위의 성질 딱 밑줄 쳐놓고 그래서 행정행위의 성질이 뭐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공정강 이런 거 있다 이 말이죠. 공정력, 존속력, 강제력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재결은 또 밑에 효력이라고 적었다면 뭐예요? 확인행위잖아요. 준법률행위죠. 행정행위 중에서 확인행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행정행위의 성질도 같더라. 행정행위의 성질이라고 하는 공정관 이런 것도 있더라. 이런 거죠. 네, 그런 것들 적으시면 되고 정작 중요한 것은 형쟁변 속 이런 것들인데 그 밑에 보니까 형성재결은 형성력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바로 그냥 법률관계 형성시켜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기속력이 더 중요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행재결은 기속력이 중요하고 이 기속력 중에도 뭐요? 특히 재처분 의무가 행정심판에서는 특히 문제되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10분 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재결의 기속력 중 재처분 의무라고 하는 요 부분을 또 보기 좋게 잘 한 3가지 정도 동그라미 1, 2, 3으로 분류해서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고 하겠습니다.